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유수다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임승수 선생님의 책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수다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저는 마중물 새내기이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연구 지도사 전공하고 지금 재미삼아의 시니어 콘텐츠 팀장으로 소속되어 있고요. 가끔 강의를 나가는 백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근데 임승수 작가님의 삶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끝인가요? 네. 예,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어떤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저랑 뉴스다를 이렇게 찍게 되셨나요? 저희 인천 마셈 네. 학습 동아리 같은 멤버이세요. 그러면 인천 마셈은 어떤 동아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동아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인천 지역의 마셈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엄청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들 때문에 참석은 못하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 이분들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단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서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사이에 같이 동화되고 흡수되고 그리고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책을 매개로 다 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 같이 이거는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도 초대해줘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한 몇 예. 분 정도 활동하시는 지금 거예요? 현재 2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명이나?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방송대 재학생들께서도 이렇게 또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분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신가요? 네네. 무슨 요일 언제 모여요? 혹시나 여기 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날짜가 좀 달라지는 그거는 이제 동의하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정하고는 있고요. 근데 지금 요번 다음 달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도 20명 정도의 네. 인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과 이제 책 모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비장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왠지 그 제목을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좀 멈칫했어요. 어떠셨어요? 이 책 받아보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쉽게 내 입으로 다 꺼내기 어려운 단어였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하지는 않았으나 자본주의 이 틀 안에서 이 사회주의는 굉장히 배척당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주의자들은 안 좋은 단어였거든요. 예, 안 좋은 단어였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고 생각 자체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불온한. 네, 맞아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은 너 잡혀가. 그건 빨갱이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인식을 박히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책을 딱
딱 받았을 때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라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뭐 어렵기도 하지만 네. 약간 이제 우리 염려. 사회적 맥락에서 예, 혹시나 염려가. 끌려가지 않을까 무서웠어요. 예, 두려움에 떨고 예, 계셨군요. 우리 진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잠깐 네. 생각났어요. 대학로에 가서 한번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고등학교 좀 때? 있어서 그래서 나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나? 그때 고등학생인 저는 대학생들이 그 체류탄 쏜 거에 맞아서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아예 사회주의, 마르크스, 빨간 책, 나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덮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회주의로 산다는 것 이 책을 읽고 일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 다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에게는 남다른 책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임승수 작가님을 조금 소개하자면 예전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주의라는 자본론이라는 그 책을 쓰셨고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으로 또 자본주의에 대한 그 쉬운 이해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삶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책이 이제 출판이 돼서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좀 엿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선생님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같이 가나요? 그냥? 네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제가- 사는 삶? 제가 활동을 할 때 닉네임이 보석상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빛나기보다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석상자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보석상자라는 닉네임을 발견한 것, 찾아낸 것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멋진. 더불어 같이 사는 가치를 추구한다. 네. 우리 이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전에는 가치관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살면서 가치관이 뭐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너의 가치관이 뭐야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조금씩 생각이라는 거를 하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내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었고, 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또 내 아이의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저의 무능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물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노후를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한테 나의 이런 대물림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살아야 돼라고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그래, 요즘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어딨어요? 라고서 말하는 아이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그 아이들이랑 다르지 않았구나. 가치관이 뭔지, 나의 철학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구나라는 후회감이 들면서 조금씩 바뀐 거죠,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인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저는 저의 가치관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단어가 따로또 가치라는 말, 아마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따로또 가치라는 그 단어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자. 물론 나의 이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아예 무시는 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함께하는 어르신들하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같이 하시고 있군요. 두 분이 또 비슷하게 또 그런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임승수 이제 작가님이 사회주의라는 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사회 구조적 지향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한편에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구조는 또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이제 던져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회주의자로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작가의 삶. 멋있다. 멋있다. 해볼만 하겠다. 힘들진 않나 보여요. 힘은 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공립 그 교육 체계라든지 그 건강보험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볼 때 그래? 이게 사회주의였어? 난 이게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협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행되는 정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주의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임승수 작가님은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하셨다는 걸 볼 때, 우리가 함께하면, 개인은 어렵지만 혼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어렵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서도 내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다면 이건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굳이 후세의 아이들에게 힘들게 살게끔 가르치고 억압하고 억눌리는 삶을 살게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쪽으로 가치를 50대 50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가 한 49, 사회주의가 한 51% 정도. 그 임승수 작가가 여기에서 이제 복지라는 게 사회주의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사회화를 이제 사회주의의 그런 이제 것이었는데, 자본주의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유럽이나 북유럽의 그런 이제 사회복지 국가들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적 측면에서는 그런 거라면 정말 사회주의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게 불안해하고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현 선생님. 저희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분들 세대에서는 저희가 아니라 그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다 보니 이게 약간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이 약간 왜곡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후손들에게 그냥 안 돼. 왜 본인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를 좀 약간 각색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책에 보면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고서 가가지고 막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 생각? 이승구. 예, 거기도 소풍을 갔다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당시에는 따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소풍 가는 거 좋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자체를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에 습이 된 거지, 답습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임승수 작가님의 이제 책을 조금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주의와 지향이 다른 어떤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이런 이제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책으로 쓰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토양이 그 사회주의자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김진희 선생님 뭐 가치 있는 삶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장이 나의 시선이 가 닿는 곳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은 당신은 자본주의자인가요? 자본주의자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어느 평범한 사회주의자의 나날 해서 자기의 일상들을 3장에 또 얘기를 했고, 4장에 세상이 진일보하냐고 내게 묻는다면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장에 그 자본주의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편견이라든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주의자로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사실 우리는 자본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뭐 4, 50년을 대부분 이제 여기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조차도 불편한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또리 장군과 그 다양한 방공 영화로 네.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이 사회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항감이 되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서부터 왜? 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뭐 실천에 이렇게 행동했던 거, 이런 게 모두가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답습되었던 거는 사회주의자들은 머리에 뿔 달린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색깔은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거를 하나씩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책에 있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얘가 왜 내가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페이지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제 Q&A 식으로 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그 중에서 가장 혹시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쳤다라거나 뭐 이렇게 그랬던 것들이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자유롭고 사회주의는 독재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꾸 어렸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꾸 과거형으로 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어르신들이나 누군가가 얘기를 저한테 할 때는 우리 이 남한에 여기 있는 우리 자본주의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투표도 하고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무다라는 어떤 편견, 그 다음에 모두가 동무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뺏어서 얘를 줘야 되고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여기 책에 내에도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화폐의 크기만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게 자기가 소유한 만큼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 그쵸. 저희 사촌 언니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쇼핑할 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비를 할 때
자기 존재성들이 드러나고 과시되는 그런 느낌,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소비를 할 때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 학습이 되어 있는 그건데, 근데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를 못 얻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불 능력이 없게 되면 구속되죠. 가난하게 되면 더 구속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소유한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 책은 38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또 우리 진희 선생님은 또 어떤 것들을 여기서 사회주의를 딱 들었을 때 아까 좀 멀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그 북녀가 남남하게 네. 얘기하는 부분에서 네. 토지가 하늘에서 준 선물인데 왜 개인이 소유를 하죠? 이런 부분이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 부시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무슨 교훈을 얻지요?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왔었던 사람들이 다시 월북을 하잖아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죽을 텐데 왜 그곳으로 다시 갔지?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거기는 거기서대로의 사상과 이념과 뭐 새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몇십 년을 배워왔고 습득이 되어서 체득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한에 왔는데 자유라는 건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여기에 자유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뭐 병원에 가서 돈을 내는 것도 너무 이상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나름 국민 건강보험 의료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돈을 적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국민의 대부분은 자긍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왜 병원에 가서 돈을 내야 되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살짝 소름 돋았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월북을 다시 하고 다시 북한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건가 보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좀 알게 돼서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오면 그 쇼핑몰에 있는 모든 상품이 자기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소유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맞아요. 이제 가능한 그런 현실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되게 당연한 상식인 네,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를 할 때는 지불을 하고 그런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해야 된다는 게 자본주의의 룰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의료라든지 토지는 상품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회화되어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 상식과 비상식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 그 책에 보시면 62페이지 정도에 이제 이렇게 얘기 있죠. 그래서 뭐 그래, 병원에 가서 돈 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이상한 장면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임승수 작가가 그 탈북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병원 가서 돈을 지불하는 게 그런 이상했다. 그랬더니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땅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 내 것으로 나누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토지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의 선물인데 공공재를 그렇게 개인이 소유하다니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상식과 다른 이제 그런 상식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65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탈북민의 이제 사회적 존재가 그 사람의 의식을 규정했듯이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도 그 사회적 존재로 인해서 의식을 이제 규정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로 산다는 거 어떤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몇 가지 또 혹시 가치관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작가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책을 보시면서 그분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책 속에 소통하시는 거. 소통. 하시는 거. 예. 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고 소통?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살고 계시지만 또 그 다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부분, 존중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단순히 책을 읽는 독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방향 지시를 좀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뭐 어떤 가치관을 이제 주장한다 하면 왠지 강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한테 강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님이 굉장히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타인의 가치관이나 그동안의 이제 맥락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그런 이제 존재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이 책 안에 되게 흠뻑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연 선생님은 또 어떠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남들과 다른 체계로 간다는 거,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한테 문매를 맞는 행보를 지금 걷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외로웠겠구나. 근데 이분이 중간에 그 책 뒤에 보시면은 이 책을 자기가 쓴 책을 매개로 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다 쓰신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나 당신의 사상, 당신의 철학, 어떤 이런 거를 조금씩 녹여가면서 시나브로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건 멋지다.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요런 거를 본받아서 저도 본받아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나브로. 시나브로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부터도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5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이 답습되어진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생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행동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세대는 아니더라도 내 아래에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는 또 내 자식들한테는 좀 좋은 세상 가는데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러지진 않지만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가시는, 꺾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구부릴 수는 있는 그런 유연함을 이 사회주의자로서 삶에 이제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나 다른 이제 가치, 기존 체계와 다른 소수적 가치관들을 이제 갖게 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작기 때문에 세게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가치는 너는 진리가 아니고 나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숙성되고 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성숙되고 숙성된 맛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들 일상에서 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나갔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일자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노인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말 그대로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예요. 이 자본주의에 아주 흠뻑 빠져서 모든 일이 다 자신의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형 사업단이 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20일을 근무를 하시면서 월급 보조금으로 다 나가는 게 이제 19만 4천 원이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신 돈을 받아가세요. 근데 이 작업에 참여하시는 돈을 일을 아주 손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좀 약간 그 행동력이나 정신이나 이런 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세대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뭐 80 이상 되시고 약간 행동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신 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의 급여 차이가 나요.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당신의 그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약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시간 안에 많은 이 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좀 시스템을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공동분배로 갔어요. 공동작업, 공동분배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게 깎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를 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셔가지고 막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함께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우월한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니라 모두가 이 작업장 안에서는 함께하는 행복한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돈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기 오시는 게 즐거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동분배, 공동작업으로 가기로 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고 설득 작업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가서 옆 사람이 일을 빨리 하고 또 늦게 하시는 분이 겠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하신 분이 옆 사람한테로 넘어가셔서 같이 도와주세요. 이제는 공동분배,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어나야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이 독단적인 그 우월감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같이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그런 이제 체계를 그 일 안에서도 네.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선생님은? 저는 이제 시니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에 이제 어떤 한 분과 함께 그 무슨 일을 진행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공모 사업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나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구의원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우월함이 좀 탁월하시다고 그래야 되나? 좋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함께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보다 연세도 연장자이시니까 엄청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식이세요. 저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을 때 이거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늘 시니어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고비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도 나는 후배 시민이고 그분들은 선배 시민이니 한 번 참아야지, 2번 참아야지, 3번 또 참아야지. 그리고서 이제 계속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 좀 지루하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먼저 마음의 문을 더 여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손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지, 미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완고하시고 또
권위적이시고 그러신데 근데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게 그냥 좀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저는 좀 그러고 살거든요. 내가 좀 손해보고 살면 어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모자라다고 말하세요. 너는 좀 모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삶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라는 사람, 좀 모질인 사람으로 사는 게 나는 좀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뭐 항상 그분들을 대할 때도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으면 제가 뒤에서 좀 천천히 따라가고 또 정 힘들어 하시면 가방도 들어드리고 때로는 팔짱도 끼고 걷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노하우들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네. 저는 그 130페이지 보면 책을 쓴 사람은 버젓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왜요? 그 부분. 책을 쓴 사람은 안 잡아가고 소위 우리들 말로 안 잡아가고 고문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왜 잘못했다라고 아니면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자기들만의 추측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맥락이 어떤 거냐면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국가보안법 에피소드 역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까 쭉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는 빨갱이고 책 표지가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 빨갱이고 뭐 이 가면 잡혀간다.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책꽂이에 임승수 작가님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주의 그 책이 자본론 책이 딱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걸로 검사가 이제 종북 좌파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러한 유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을 위반했다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쓴 작가는 버젓이 안 잡아가고 그러면 그 책을 내놓지 말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읽은 사람만 이제 잡아가느냐, 막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뉴스에도 크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으로 K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학생이 이런 그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이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강의를 학교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 조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때 뉴스를 보고 아니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어떤 이런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식의 스펙트럼 안에서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그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막 굉장히 그 침울하고 분노했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미연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나요? 몇 페이지일까요? 저는 책 자체가 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흥미로우셨구나. 책 자체가 다 새롭고 다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게 154페이지에 보면 그 시애틀 크리족 원주민 추장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글만 딱 봤을 때에는 이 지금 최악의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다가 생각할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꼭 돈으로다가 모든 거를 판단하고
그걸 자유라고 믿고 이런 거를 꼭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나만의 느끼는 건 아니,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아 부분. 그래 저도 표시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제 생각을 스스로 할 만큼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예전에야 뭐 어르신들이 뭐 초등학교밖에 나올 수 없었고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도 겪어야 됐고 이래서 우리가 배움의 끈이 짧았지만 지금은 기본 학력이 대학교라고 할 정도로 이 지식이 많이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해서 딱 자르다가 잘라내듯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생각해 보면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실용주의자.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요즘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어쨌든 간에 경제를 발전시킨 건 맞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시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요 시를 통해서 이제 추장의 말 네.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됐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재테크 활동들을 막 이렇게 각자 개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프레일이라는 학자도 죽은 것을 사랑하는 거다. 사디즘적인 사랑이다. 근데 돈을 되게 추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추장의 말이 돈은 먹을 수가 없는데 돈으로 된 초콜릿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갈시킨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그것이 파괴된 이후에 너는 돈으로 뭔가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경각심을 저희들한테 이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이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이 책을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면 어떤 분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자취 그리고 남겨진 향기라고 작가님이 쓰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에게 이 책을 좀 권해주고 읽게 하고 읽어보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넓히고 확장되어지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건 제가 지금 2년 동안 온라인으로 북클럽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제로 또 다양한 세대, 아동부터 시니어까지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 책을 읽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들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꼭 한 번은 권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책을. 그런데 그분들 성향상 네. 그렇게 반감을 갖지는 않을까. 아, 이런 책이 있었어? 한번 읽어보죠. 뭐. 네. 그래서 아마 열띤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지금 구조와 다른 관점의 가치 지향을 하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토론에 또 이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사실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좀 읽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가치 지향으로 산다는 게 뭐 불행하지는 않다. 여기 오히려 행복한 길이다. 뭐 이런 작가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가치 지향을 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 추구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 물질적 토대에 훨씬 더 지향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미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조금 제가 뭐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은 학력은 높아졌는데 사실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생각의 기회 자체가 훨씬 없지 않는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다면 아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 선생님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으세요? 저는 저처럼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대부분의 대상이 저희 어르신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의 편견이 깨지지가 않으세요. 그거를 깨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보시고 좀 본인들이 알고 계신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기존의 이 그 구조 안에 너무 푹 담겨져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른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적 삶을 지향하는 게 어떤지 그런 소개하고 다른 그런 진리들도 있다. 당신만이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것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한 줄, 이 책의 한 줄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각자 나는 이 책의 한 줄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기 맨 이 뒤를 봤거든요. 뒤쪽에 보면은 우리는 과연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답습되어진 어떤 관점으로다 우리는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이 뭘까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우리 진희 선생님. 저는 앞부분에 있는데 역시 익숙해진 것을 낯설게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자유라는 거, 뭐 민주주의라는 거 늘 밥 먹듯이 뱉어내는 말들인데 과연 그것을 옳게 알고 있을까? 또 그렇게 못 이게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사회주의라는 거를 접했을 때 쉽지 않겠는데 너무 낯선데 이걸 어떻게 익숙하게 하지? 뭐 보이지 않는 이면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도 있고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익숙해진 것을 낯설게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요게 가슴에 제일 많이 와 닿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 구조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상품화된 그 사회, 소비할 때 나 존재성을 드러내는 이 사회. 근데 거기에서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 문제의 불평등성이라든지 사회적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건 쉽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책이 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한 줄이 있거든요. 그 245페이지에 보면 김미연 선생님이 아까 뒤를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거기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오히려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주의자의 길을 택했다. 마치 이제 어떤 자기가 기존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행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회주의자의 길을 택한 임승수 작가님의 삶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떤 가치 지향적인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라도 그게 실현되는 것을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행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행복함,
그 삶을 작가님이 이제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의 한 줄을 그 책으로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각자 오늘 또 뭐 유수다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의 삶을 부정하면 나 역시 부정당할 뿐이다. 나의 수십만 시간과 상대의 수십만 시간이 상호 존중 속에서 매너와 배려심 있게 만나도록 하자. 저는 이 부분이 엄청 좋았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이 사회주의를 산다는 것은 이 도서,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는데, 나는 참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를 좀 찾아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가지가 있다면 이 도서 안에 107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실업자가 되는 건 개인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단지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동질감까지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직업 뭐 정규직을 갖지 않으면 무능하다 막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이 생산 구조 안에서 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나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는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들어보면서 내가 정리하는 시간적 여유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수다부터도 시작해서 마중물도 그렇고 같이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안에 답을 찾기 위한 어떤 도움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꼭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얻고 안 얻고야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행복한 어떤 공동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자꾸 이게 따로 또 같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따로, 따로 또 가치라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물신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어려우니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거, 임승수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이제 그 유수다의 그 책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 수다는 사실은 북레터 상상사 유북과 함께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각자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추구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장이 어떻게 보면 학습 동아리에서 나의 가치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이제 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되게 공감하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이 수다 친구들과 함께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따로 또 같이 하는 삶, 이 가치를 추구하시는 두 분과 함께한 유수달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일까? 나는 나로 사는 걸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사세요? 나답게? 이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아이가 태어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울 앞으로 기어온다는 건데 저게 날까? 그랬을 때 저쪽에서 아이고 우리 집 장손 왜 여기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장손이고 남자고 장손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지. 이게 상징이거든요. 장손이라는 상징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라 상징계에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 상징은 그 사회의 상식인 건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징에 따라 살 때 정상적인 삶을 산다, 이런 건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이념 대립이 아주 심각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군사독재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일 때 우리는 내 목소리를 못 내고 그 사회가 상징이라고 얘기한 것 속에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나는 나를 상실한 건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나를 찾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상실 속에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랬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이념이거든요.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념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를 선언하지 못한다. 나를 선언하는 순간 낙인감이 찍히거나 불온 시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은 놀랍게도 나는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이제 선언한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이거든요.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뭐, 이 양반이 장기수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무슨 이렇게 투쟁의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책을 계속 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를 사회주의자로 선언하고 사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사실은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학 때 읽은 자본론이라는 책의 여운, 그리고 자본론이 던져준 하나의 어떤 그 아기먼트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드디어 나는 전업 작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시민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진보적인 사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 양반에게 진보적인 사상은 뭐죠? 사회주의, 사회주의거든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언한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선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사회에 상당히 불화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거야.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정책이다. 원래 복지 재분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념이다. 공교육 시스템 역시 자본주의가 아니다. 교육의 완전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려면 국공립 학교를 폐지하고 모두 사립학교로 전환해 국가가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없애고 무상급식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도 없애야 한다. 그런 건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건 엄밀히 말해 전부 사회주의 정책이다. 어떠세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아닌 것, 소극적인 정의로 한다면, 그럼 자본주의가 아닌 것들 중에 국가가 공공의 정책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부 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개념이 넓으니까 복지국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런 사회주의를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거든요. 왜 고군분투를 하겠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딸을 학교의 어떤 그 경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다양한 이 과외라든가 이런 걸 안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아빠 나 글자 좀 배우고 싶어. 이 아빠는 7살 이전에 문자를 배우는 것들은 뇌의 발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했더니 딸이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그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처진다. 이 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명문대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운전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한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은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뼛속 깊이 깨닫는 과정이었다. 뒤처지지만 말자는 심정으로 하루에 교재 한두 쪽을 하는데도 답답함에 아이에게 화를 냈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를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기 시작했다. 뭔지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사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데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암암리에 이제 저자의 책과 저자의 행동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감지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양반은, 이 작가는 사회주의자로 살기로 했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두 가지 점에서 사회주의자로 살기로 해서 첫 번째는 사회주의가 옳다, 옳음의 문제, 정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실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는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다. 그래서 실존의 문제는 나는 나 자신으로 나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나는 사회주의로 사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왜 옳다고 생각하냐. 이 작가가, 임승수 작가가 왜 옳다고 생각했냐면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착취체제라는 건 거예요. 자본주의는 착취체계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착취체제에 기반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활동 일체가 이윤극대라는 지상 목표에 종속되는 데 있다. 사적 소유권은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신분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나는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착취, 빈부격차, 환경파괴, 온갖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살려고 하고요. 실존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회와 불화하고 이 사회에 탈바지고 가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운 좋게 그럭저럭 생계도 해결되고 내가 하는 일이 차별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말이다. 자, 근본적인 질문. 사회주의가 올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새로운 세상이 언제 올지 너무 조바심을 가지는 것보다 실천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강의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제 생각에 또 해외에서도 줌이긴 하지만 이렇게 강의 요청들도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이 임승수 작가가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자기 정체성 활동보다도 하지만 자기 취미 활동을 하거든요. 와인에 푹 빠지거든요.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 이 농원을 2개나 가지고 있었고 마르크스도 와인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건 거예요. 결국엔 이 작가는 와인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검사들이 와인
요청, 와인 강의 요청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의 취미들을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난 실존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이상의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한번 읽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임승소 작가를 읽으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사람이에요. 베아트리체 웹은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좀 더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사실은 나의 도제 시절이라는 책은 이 포터라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어떤 것을 갖기 이전에 포터라는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이 성을 갖고 있었는데 포터였던 시절에 귀족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자본가였고, 그러니까 이 베아트리체 웹은 어딜 가냐 하면 귀족들의 사교 클럽에도 가고, 또 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COS, 자선조직협회거든요. 그걸 이제 자기가 나가요. 근데 나갈수록 재미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회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빈민들에게 봉사하고 우정을 베풀기 위해 빈민촌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느새 아마추어 탐정으로 변해 어떤 경우 빈민을 사기꾼으로 판결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민가 사람들은 공인된 법률 집행인보다도 이 빈민의 친구들을 더 의심하고 증오하기도 한다. 자선조직협회는 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해? 근면성실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탐정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낙인이고 2등 국민으로 이들을 취급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빈곤 예방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 베아트리체 웹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질서 속에서 빈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이 귀족들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베아트리체는 이제 저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노동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왜 들어가냐면 난 나의 사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사고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귀족에게 배웠던 이 사고가 아닌 또 다른 사고, 근본적인 사고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든 사고 훈련이 내가 설명하라고 하는 도제 기간은 필수적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근면한 도제라면 나처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사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 실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할 때 실습 현장에 가는데 그 실습이 빈민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체 웹은 마르크스도 읽고,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 경제사도 읽고, 또 그걸 갖고 글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제일 먼저 노동자들의 삶의 체험 현장에 간 것은 이스트엔드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빈곤한 지역에 가서 사실은 노동자 주택 관리인으로서 노동자들을 살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양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의 불평등으로 상층 계급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중간 계급은 속물이 되고 하급 계급은 짐승이 된다. 이 구조적인 것을 보면서 짐승이 왜 저 사람들 했을까 했었을 때 저 사람들은 원래 짐승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촌 형부였던 찰스 부스라는 당시에 사회조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사회조사를 참여하면서 런던 주민의 삶과 노동이라는 책을 펴내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베아트리체 웹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생존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입,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 시간, 고용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중의 건강까지 해치는 위생 상태, 법 제정과 여론의 압박, 그리고 모든 자발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책무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이 고혈 착취 체제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회학을 뿌리 뽑을 수가 있다. 이 양반이
그동안에 자선조직협회라든가 기족들 이 사람들이 게을르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조적인 원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의 편이 뭐냐면 고혈 착취 체제를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베아트리체 앱은 이제 청년이었거든. 20대 청년이었는데 사실 좌절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좌절한 어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 무섭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자살 충동과 함께 잠에서 일어난다. 결심하고는 다시 계속적인 탐구에 집중하자고 노력하면서 여성의 의무와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물리쳐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의무와 책무는 가사를 들보거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건 거거든요.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28세. 육체적 에너지에 쏘갔다가 다시 절망의 단조로움 속으로 빠지는 28세. 미래는 없고 단지 부서지는 감정의 연속일 뿐. 뭐 이런 이제 좌절을 하면서 이제 가져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좌절로부터 자기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이거든요. 베아트리체 앱은 현장에 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라고 당시 이제 사회주의를 자처했던 그룹들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특히 누굴 만나냐면 시드니 웨이비라는 노동자를 만나요. 이 노동자는 사실은 이 페이비안 소사에 썼던 글들 중에 한 꼭지를 쓰게 되는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웨이비를 만났더니 이 사람은 노동자 출신에다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모양이 키도 작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동지가 되는 건 거죠. 결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결혼하는데 이때 결혼하는 과정이 재미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시드니 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꼬시는 건 거죠. 어떻게 꼬시냐면 친구로서만 함께 일하는 건 아니요. 약속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대1이 아주 제대로 된 결합을 하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이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이류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결합되어 있다. 나는 조사자이고 그는 실천가이다. 우리는 함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과 사랑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베아트리체 앱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들이고요.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체 웹은 이제 나중에 LSE라고 영국의 이제 사회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도 이제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결국 그녀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주의자가 될 때, 이 양반이 사회주의가 되면 것을 선언하는 어떤 장면인 건데, 그것이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이런 개인주의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호화로운 집에서 나와서 이 문명의 불황자, 노숙인, 폐인들이 울거리는 이스트엔드의 군중 사이에서 씨름하거나 노동자들의 논쟁에 뛰어들어 명석하지만 단조로운 육체 노동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들의 차츰차츰 더 커지는 아우성,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달라는 아우성, 즉 19세기 노동자와 19세기 여성들의 원한에 찬 아우성을 듣는다. 그리고 이 모두 서로 갈등하는 행동과 열망과 목적의 소용돌이처럼 보인다. 이 모두는 나는 그 가운데 희미하게 사회주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을 감지한다. 사회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계급 노예제나 전 국민의 생존수단의 사적 소유 대신 개인의 자유와 공공재산이 보장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거든요. 그들의 현장의 아우성들 속에서 계급을 발견하고 착취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의 아우성과 함께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사회주의자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나의 도제 시절에 책이 이제 끝을 맺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떤 그 상징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자기를 이야기함으로써 불화하는 이 두 사람을 저희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징으로 살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상실의 시대에서 나의 선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방향을 충분히 점검해야 된다는 건 냉철하게 근면한 노력으로 점검해야 된다. 사실 이 책에서 우리 그 임승수 작가가 얘기하는 사회주의하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그리고 특히 베아트리체 앱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강의를 할 때
사회주의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사회주의는 보통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주로 강조하는 거, 사회주의는 또 결이 다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나의 상징을 벗어나서 나로 살려고 했었을 때 먼저 엄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힘들거든요. 외롭고 다 힘들고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회의 아우성 소리들에 끊임없이 길을 기는데 이게 세상 읽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방향성들을 분명히 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우성 소리를 듣는다라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여러분들의 취향, 문화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동료들이 있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실존적인 고민들을 함께하는 떠나는 그런 여행을 이 책들 속에서 한번 이 계기들을 한번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합니다. 토론하는 동료로서 함께 그 길을 함께 합시다.